아니, 왜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졌지?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 유진님 병원 갔어. 그 친구가 좀 몸이 아프거든. 그래서 좀 투석을 받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못 나오고 그래. 유진이? 그렇구나. 영진이하고 유진이 둘이 빠졌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서양 교육사로 들어가자. 응? 펴봐. 보충 자료로 같이 피고, 서양 교육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보자. 보충 자료도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하자. 근데 시험 문제는 한국 교육사보다는 서양 교육사 쪽이 좀 더 많이 나오지, 그죠? 서양 교육사도 복잡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문제 이제 설명할 때, 그 앞에 기본 핵심적인 이론하고 문제,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서양 교육사 하면은 제일 처음이 뭐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리스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리스. 그치?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또 어디부터 시작이 돼? 스파르타. 응? 스파르타부터 시작이 돼야지. 자, 여기 봐봐. 근데 스파르타라는 이제 도시국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이게 두 개가 대별되는 거지, 그치? 또, 기본적으로 사회 제도나 모든 시스템적인 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응? 그래서 먼저 이제 스파르타 교육부터 얘기를 해보자. 근데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도리아족이라는, 응? 그 그리스 내에 토착 종족이 있어. 얘들이 만든 나라야. 응? 근데 이 도리아족이 스파르타라는 국가를 세울 때 어떤 식의 구조였냐면 얘네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 전체 인구에. 나머지 90% 정도가 이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인 거야. 그러니까 10%의 도리아족이 90%의 도리아족이 아닌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인 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들이 10%고, 피지배 계층이 얘들이 이제 90% 정도 이제 상응하는 이러한 이제 구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히 이 도리아족 입장에서는 어떠니? 이들을 지배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 우선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국가를 위한, 스파르타를 위한. 그래야 이들을 지배해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국가주의를 주장하면서 뭐가 튼실해야 돼? 얘들을 통치할 수 있는 군사적인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군사적인 훈련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또 봐봐.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인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10%밖에 안 되니까 어때?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어때? 교육을 해서 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스파르타라는 국가가 국가주의고 강한 그런 군사적인 나라로서 형성이 되는 과정을 알겠어.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이 우리가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그 뭐 사람들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이 구성비가 여기서부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배해 나가려니까 이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보충 자료 봐봐. 처음에 서양 교육사의 개관이라고 돼 있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거야. 그 밑으로 내려가 봐. 고대 교육으로 내려가 봐. 스파르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용감한 군인 양성, 여성 교육, 그치? 왜 여성 교육이 활성화되어지고 좀 더 촉진됐던 이유는 알겠어? 뭐 이들 여성들 자체도 그치? 우리가 강한 아이를 낳고 노예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치? 이제 그런 여성 교육들이 이제 강화됐던 거지. 이게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스파르타에다가 이제 하나 더 쓰자. 그리고 주로 교육 내용은 신체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그치? 요 얘기를 그 스파르타의 교육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더 추가해줘. 됐어? 근데 여기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치? 여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 그치?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서양이든 동양이든 여성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잖아, 그치? 스파르타 나라만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구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요거 특징은 좀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테네 교육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 봐봐. 아테네 이제 교육은 이제 우선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형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 스파르타는 처음에 이제 도리아족이라는 10%가 저렇게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들이 지배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잖아. 근데 아테네는 그렇지 않아. 태생 자체가 그 아테네를 기준으로 한 그 지역의 부족들이 이거는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는 거야? 지배계층이라는 구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부족들이 어우러져서 아테네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든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들의 경우는 서로 간에 어떻게 되니? 서로 간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의결사항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각자의 자기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그치? 누가 오늘 일방적으로 지배계급에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토론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진 그런 나라였잖아, 그치? 근데 이 토론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주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서 이루어지니? 그럼 무슨 또 요즘같이 무슨 컨벤션 센터다 뭐 이런 식의 딱 틀에 잡힌 장소가 아니잖아, 얘들아. 뭐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디 뭐 놀이동산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토론하면은 딱 이렇게 틀에 잡힌 게 아니라 비형식적인, 그치? 비형식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통한 그치? 이런 이제 활성화되어진 사회를 가져가게 되잖아. 맞나? 그러면 그다음 보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보면 가정교육을 가정교육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둔 거야. 근데 가정교육에 대한 의미를 둔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거는 국가교육이 중점이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도리아족이 지배계층이 돼서 도리아족 중심으로 딱 이루어져 있으니까 국가 이권 도리아족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국가 자체가 여러 개 부족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 국가가 이퀄 나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 그러니까 자기 범주, 그치? 이쪽의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야.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체육과 음악 교육에 대한 중시를 뒀고, 그러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조화로운 교양인의 양성이야. 자, 보충 자료가 돼 있지. 자유인이 교양인을 얘기하는 거야. 개성 중심. 자, 거기 아테네 교육에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붙여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 교육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특징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여기까지 비교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가는데 이제 소피스트로 이제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 네?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소피스트로 내려가기 전에 요거 필기된 건 가볍게 한번 더 체크하고 가자. 근데 보면 니네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리스라는 어떤 이제 그지 일정한 반도에서 지역에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라는 두 개의 도시국가 형성이 되잖아. 근데 너무 두 국가가 이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잖아. 뭐 극단적으로 하나는 뭐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고 하나는 민주적인 분위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이런 같은 지역에서 어떤 이질적인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나라를 세웠던 처음에 스타트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도리아족이라는 하나의 부족의 힘을 가지고 90%의 피지배계층을 갖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를 만든 거고, 이거는 그 아테네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결합이 된 거야. 그 태생 자체가 이렇게 달랐던 거였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저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도리아족 같이 한 지배계층을 유지하려니까 군사적인 쪽으로 목적을 줄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여성 교육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도덕적인 면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도덕적인 면이라는 것은 다분히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에 올가매는 거잖아. 이런 식의 초점으로 가는 거고, 아테네의 경우는 어때? 서로 간에 같은 입장이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 토론을 가져가는데 토론은 비형식적인 형태를 같이 했고, 그치? 그리고 나서 뭐 국가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부족적인, 그치? 그러니까 가정교육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체육과 음악교육 중심, 저런 교양인은 이제 자유인을 얘기도 해.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소피스트로 가보자. 스파르타고 이제 우리가 아테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소피스트에 대한 교육. 자, 교재 좀 봐봐. 교재 지금 어디 넘어가고 있는 거야? 47페이지 그리스 교육의 개관. 개관은 하면 읽어보면 되고, 아테네 교육, 뒷장 넘기면, 스파르타의 교육,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스파르타 교육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그치? 지금 여기를 넘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에서 소피스트 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소피스트는, 여기 봐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상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이 소피스트라는 이 의미가 뭐지, 원래? 이 그리스어로 무슨 의미야? 이게 선생을 의미해요, 선생.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선생이나 예술가로는, 그치? 예술가. 그리스어로는 현인.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근데 이제 스미 이거 얘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체크를 해보자. 있잖아. 봐봐. 우리 평소에 소피스트라는 이 철학자의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자, 그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야?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지. 소피스트 하면,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은, 이거야. 뭐냐면, 이 소피스트 쪽에 이제 섞여 있는 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적인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이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토론에서도 딱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세웠잖아.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대화나 토론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걸 수용해 나가면서 내가 내 거를 포기할 줄 아는 거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만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토론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 그치? 내 생각 중에서도 잘못된 거는 인정하고 고치고, 그치? 상대방도 잘못된 고쳐주면서 서로 간에 이게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 소피스트들은 어때? 야, 봐봐. 내가 오늘 토론에서 내가 이길 거야. 내 목적은 이거야.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합리성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궤변이 되는 거야, 궤변. 궤변이라는 게 뭐야? 합리적, 논리적이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도 막 우기게 되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하면 궤변학파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나 강한 거야. 응? 현실 목적의 달성이라는 이게 강하다 보니까 궤변 철학 이런 쪽으로, 그제? 이야기가 이제, 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보충 자료 봐봐. 요걸 이제 전제로 두고 이제 소피스트를 보자. 최초의 직업 교사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리고 주관적, 상대적 쾌락주의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쾌락주의 옆에다 감각주의라고도 써봐. 감각적인 면을 이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게 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육적 노력들을
목적 관련성 아래서 보았다. 그래서 요거를 주지적 도야인이라고도 얘기를 해. 주지적 도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제? 지식을 실용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자. 요거를 이제 주지적 도야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여러 가지 필기하죠. 했죠? 완전한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 개발과 교육과정 조직에 관심을 가졌어. 이렇게. 우선 필기해놓고 스마우제 다시 한번 의미를, 포인트를 다시 한번 추려보자. 그리고 또 얘기하자. 됐어? 자, 여기 봐봐. 이제 소피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들어봐. 소피스트의 가장 주된 초점이 뭐야? 현실, 목적 달성. 그리고 주지적 도야인. 그러니까 어떤 목적 관련성 아래서 교육적인 노력을 모든 걸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치? 교수 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 조직에 대단히 의미를 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요 앞에 있었던 어떤 이념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면이 들어온 거지, 그치? 그래서 소피스트 철학자면 대표적인 누구 꼽지? 프로타고라스를 꼽잖아. 프로타고라스 알지? 삼각변에 만들었던 사람이 있잖아. 그를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아. 그러나 그 밑에 봐봐. 이소크라테스라고 거기 소피스트 학자로 돼 있지 않아? 그 사람은 뭐야? 수사학교, 교양 있는 운병과 양성교육, 강의 10원 연습 3단계 교육, 보편적인 인간 교육 이념, 플라톤하고는 이제 대조를 이룬다고 얘기를 해놨어. 또 그 이소크라테스는 줄 한번 쳐봐. 근데 소피스트 철학자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제 이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수사학교, 교양 있는 웅변과 양성 교육, 그 다음에 강의 10원 연습 3단계 교육, 보편적인 인간 교육 이념. 그 밑에 공통점, 플라톤과 공통점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인정.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천부적 본성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또 플라톤은 교육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이렇게 비교해서, 그치? 그거 이제 참고를 해. 근데 교재를 좀 보자. 교재 보면,
교재를 보면 거기 49페이지를 피면 소피스트라는 이런 교육 사상가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설명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뒷장 넘겨봐. 53페이지 펴봐. 이소크라테스가 제일 밑에 있지 않아? 이소크라테스라고 있지 않니? 이소크라테스라는 소피스트 철학자, 요는 좀 정리해놔야 되나? 자, 빠른 속도로 읽어보자. 이소크라테스는 교육 목적을 훌륭한 웅변가로 양성해 두고 웅변가의 자질은 수사학을 통해 길러지며 수사학교를 세워서 논쟁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동시대인이었으며 플라톤이 철학적 도의 아버지로서 과학적, 주주적 도야의 길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적 도야의 아버지로서 언어적 인본주의 도야의 길을 열었다. 그의 사상은 로마 교육 사상인 퀸틀리아누스에 의해서 영향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소크라테스 하면은 수사학, 그치?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말의 어떤 논리성이나 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웅변하고도 거의 가까운 얘기지, 그치? 수사학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 얘기됐나? 근데 이제 여기 교재보다는 다시 프린트로 와봐. 프린트를 보면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교, 교양 있는 웅변과 양성 교육, 강의 시범, 연습 3단계 교육, 보편적인 인간 교육 균형. 플라톤과 비교한 요 프린트는 내용이 더 중요해. 이소크라테스는 좀 의미를 두고 보는 게 좋아. 얘기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이제 그리스 시대에서 우리가 소피스트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니? 소크라테스 아니야? 소크라테스. 그치? 소크라테스라는, 그치? 철학자. 그치? 근데 소크라테스는 교육의 개념은 아니고 철학자지. 그치? 소크라테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그치?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진짜 많지 않아? 우선 가장 큰 대표적인 일화가 뭐지? 엄청 못생겼다는 거. 그치? 그래서 진짜 생긴 게 추남해. 아주 그리스 시대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하면 소크라테스. 이 정도로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메모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있잖아. 이런 것도 있었어. 뭐냐면, 이제 원래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는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은 굉장히 여자는 아름다운 거, 남자는 잘생긴 거,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막 그 당시 미술 같은 거 보면 어떠니, 얘들아? 진짜 그때 만들어진 어떤 조각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도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걸로 절정의 마스터피스, 그치? 걸자로 꼽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 그치? 비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못생겼으니까 어땠을까? 반대적으로 정말 많은 대접을 못 받은 거지, 그치? 그럼 멸시까지 받은 거지. 그래서 있잖아, 어떤 일까지 있냐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안 알려졌었어.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미나미, 엄청 잘생긴 제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제자가 어디 공개석상에 나가서 소크라테스를 정말 자기는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떤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외모가 우선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로까지, 그치? 가장 추남이었다는 거. 그치? 근데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 소크라테스 이렇게 보면 조각상 같은 거 가끔 볼 때 있잖아, 그치? 정말 조각상인데도 못생겼어. 응?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뭐 있어? 소크라테스 하면? 악처로 유명하지 않냐? 악처. 그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 그치? 되게 뭐라 그러냐? 좀 이렇게 소크라테스 남편에게 못되게 구른 여자로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는 엄청난 아내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그치? 그런 사람은 또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실은 근데 그 반전이 있었던 게 뭐니? 악처가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시절에는 그렇게 못되게 했어.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 부인 입장이 되더라도 왜 그랬을 것 같으니? 돈도 못 벌잖아, 그치? 그리고 하는 짓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생각해봐. 자기 남편이 돈도 못 벌어. 그리고 하고 다니는 꼴이 어떠니? 어떻게 하고 다녀? 맨발로 다녀, 맨발로. 신발도 안 신어. 옷도. 그냥 넝마 같은 허름한 거 입어.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냐는 뭐라고 얘기해? 정신적인 단련을 위해서. 그 정상인으로 받아들일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서 너 왜 신발 신고 다니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 그래도 정신적인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은 신고 다니면 내가 나태해진다는 거야. 이해할 부인이 있을까? 없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때? 생긴 것도 못생겼잖아, 그치? 그잖아, 추남이잖아. 물론 소크라테스 부인도 못생겼다 그래. 응? 근데 이거 자기 입장이 아니라 또 내 남편에 대한 관점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못되게 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근데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니? 소크라테스가 먼저 죽잖아. 근데 이 부인, 악처인 부인이 우는데 그 울음이 너무나 슬프고 구성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느낀 게 이 부인은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고, 그치?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반전이 됐다고 그래. 근데 그 울음 자체가 뭐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원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게 이야기는 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이런 제자들이 다 전해주는 이야기지. 뭐 이 사람이 이게 직접 쓴 거는 없어. 근데 뭐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제 역사에 의하면은 그 울음소리가 그리스 시대 아테네의 도시를 다 이렇게 메워서, 그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정도의 울음소리였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유명한 여기서 말이 뭐가 나오지? 어떤 말이 나와?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이런 유명한 말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효자인 것보다 못되기는 분은 악처가 낫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에 대한 평가가, 그치?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좀 바뀌었다고 그래. 근데 효자보다는 악처가 낫다. 어때? 공감해야 안 해, 여러분들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인생을 안 살아봤잖아, 그치? 그리고 나이, 젊어서는 모르지만 쌤 나이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부인들한테 어떻게 돼? 구박을 받잖아. 니네 테니스장 가면 되게 웃겨. 뭔 줄 아냐? 난 진짜 나는 웃긴 아저씨 하나 있는 게, 저런 아저씨가 있어, 얘들아. 뭐냐면,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했어. 부평의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면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잖아, 그치? 그잖아. 그 정년퇴임 했어. 그럼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집에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지는 않대. 뭐 우리가 이게 퇴임하고 나는데 어떤 뭐 또 일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자기는 일을 더 하고 싶지는 않대. 왜냐면 금전적으로 지점장까지 했으면 어떠니? 먹고 사는 거는 노후까지는 대비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너무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힘들었으니까 어떠니? 자기 이제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좀 하면서, 그치? 그냥 살고 싶다는 거야. 맞는 얘기지 뭐, 그치? 근데 부인이 선생이야. 응? 부인이 선생인데 정년퇴임이 가까워진 선생이야? 근데 쌤이 밤에 테니스 치러 갈 때 있잖아. 그러면은 쌤이 6시 정도 가면은 한 4시 30분부터 나와 있어. 얘가. 응? 쌤보다 1살 어려? 나와 있어. 그래서 쌤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그러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니?
부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부인 왔으면 부인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얘기도 좀 하고 나올지. 아무도 없는 그 테니스장에서 혼자서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부인 보기가 무섭대. 그러면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만 보면은 뭔가 좀 하라고 자꾸만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괴롭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참 그지?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이 먹으면 많아. 이런 분위기가 쌤도 그래서 쌤은 안 그럴 것 같으니? 쌤은 젊었을 때 쌤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진짜 그랬어요, 얘들아. 쌤이 한마디 딱 떨어지면 해야 돼. 쌤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 쌤이 너무나 바쁘고 그냥 막 학생들 가르치는데 너무 전념하니까 집에 와서는 잠깐 쉬는 동안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 마음 알겠지? 그러니까 3시간을 쉬는 날이 있으면 3시간은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이때는 미친 사람 같았어. 아니 진짜 그랬어. 그냥 하루 우연하게 하루 쉬는 날이 생기잖아. 그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해. 아직도 쌤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래. 갑자기 어디 가고 싶은 거야. 가자. 그다음 막 준비하는 중간에 아니야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 그치? 가다가 또 아닌 거야. 집으로 가자. 그치?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쌤도 스스로 그 시간이 막 그렇게 됐는데 집사람이 거기에 맞춰줬어. 응? 모르겠어. 왜 맞춰줬는지 모르겠도 지금 와서는 그 더러워서 맞췄다 그러더라. 그제 싸우기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니? 내가 만약 이러면 어떨까? 쌤 집사람한테 뒤지게 나 혼나지. 그치?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형태가 있어. 응? 그래서 쌤이 이 악처라는 느낌을 조금이나 아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악처보다 효자가 날 것 같아? 효자보다 이런 악처가 날 것 같아? 어느 게 날 것 같아? 얘한테도 물어봤어. 너 그러면 그 와이프랑 살지 말고 응? 혼자 살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뭐라 그럴 것 같으니? 근데 진짜 그건 맞아, 얘들아. 그냥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와이프한테 그냥 기원받고 사는 게 나아.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 근데 그거는 그치? 대부분의 이제 자기 부인이 악처라도 근본적인 흐름은 어떠니? 그치? 아주 나쁜 사람 아닌다면은 그렇진 않지. 그치? 근데 이제 단지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젊었을 때 이렇게 당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치? 근데 그런 표현 때문에 이제 이게 하는 것들이 알지. 그치? 그래서 쌤이 그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했던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이건 100% 공감해. 이건 맞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은 이런 점으로 되게 유명한 그지 그런 이제 철학자로 얘기를 해. 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 교육 들어가자. 소크라테스의 이제 교육의 목적은 지덕목, 하빌의 도덕적인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거야. 지덕목 하빌에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목적이야. 방법은 교육 방법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소크라테스 하면 가장 소피스트하고 대립되는 게 소피스트는 이건 뭐였죠? 선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였잖아. 그럼 소크라테스는 반대적인 입장이었지? 소크라테스 하면 뭐야? 대화론. 그치? 그래서 대화법, 즉 문답법. 이것에 그치? 통해. 보편적 진리.
이거를 이제 교육 방법으로 해서 대화법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화법에는 뭐 있어? 반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산파법이 있지 않아?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대화 문답법에는 반어법과 산파법이 있었나? 근데 반어법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의지를 대화를 통해서 의식적인 무지로 이끄는 거. 그치? 반어적인 법이지. 반어적인 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 있지? 악법도 법이다.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지, 그치? 악법도 법이라는 건 반어적인 표현이지, 그거. 악법은 법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악법도 법이라는 걸 통해서 법에 대한 어떠니, 그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반어적인 법, 반어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산파법은 뭐냐면, 의식적인 무지를 의식적인 무지를 합리적인 진화로 이끄는 과정. 이 산파라는 게 뭐지? 산파라는 건 잉태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듯이, 그러니까 무지를, 그치? 합리적인 진화로 이끄는 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좀 더, 그치? 합리적인 진화, 아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산파법. 그래서 교육 방법으로서는 반어법, 산파법 이렇게 얘기를 해. 소크라테스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교주 저 프린트 봐봐. 자, 이걸 전제로 읽어보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돼 있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영원, 이성중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덕목, 합일, 대화법, 문답법, 반어법, 산파법. 그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다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덕은지시, 악행은 무지의 결과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소크라테스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교육 쪽에서 보는 거지, 철학적이 아니라, 그치? 얘기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놔는. 자, 뒷장 넘겨보자. 근데 이제 보면 뒤에 넘기면 소크라테스의 표가 또 하나 있을 거야. 그 표 좀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소크라테스 그 밑에 표를 보면 목적은 도덕적 인간의 형성, 영원 불면, 절대적 진리와 기의 가치를 보는 능력인 이성의 힘을 육성, 방법은 문답법, 대화법, 반문법, 반어법, 산파법, 특징은 교육의 출범, 도덕적 실용 중시, 보편적 진리 가치 주장, 덕은 지식, 가르칠 수 있음.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또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읽으면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교육적인 바운더리는 이런 이야기들, 그치? 맞나? 근데 여기 봐봐. 근데 이제 얘기했다 보면 사실은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 중심 막 이런 거는 대부분 철학자들이 그렇지 뭐. 어느 철학자가 도덕적인 가치 중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치? 또 이성적인 합리적 어때? 그거 중요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치? 근데 그런 이제 평범한 얘기 말고 가장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의 논점을 세우면 되지, 그치? 이런 거. 이런 포인트를 잘 봐.
오케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 됐나?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을 보자. 다시 위로 올라가. 이제 플라톤을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 보자. 서양 교육 사상에서 철학의 사상이던, 그치? 모든 서양의 철학과 사상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완성시켰다고 그래? 플라톤에 의해서 플라토니즘 완성시켰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고대 철학자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게 꼽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어디다 셋 중에 누굴 가장 의미를 두니? 소크라테스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의미를 두잖아, 그치? 이 사람은 워낙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그렇게 두잖아. 근데 실은 플라톤이 가장 정점에 있는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 응?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가 가장 현대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건 맞고, 그치? 근데 이 플라톤의 경우는 그래. 봐봐. 태생 자체가, 봐봐. 얘기 들어봐. 소크라테스는 석공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석공이 뭔지 알지? 돌 조각하고 다듬는 부모님 직업이 그래. 그러니까 태어난 가정 자체는 어떠니?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역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플라톤은 어때? 집안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워. 풍요롭고 아주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 안 되니? 별로 모르는 거지. 아니 그냥 사는 게 불편함 없이,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잘 먹고 다 사는 줄 알아, 그치? 자기 주변에 다 그러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연히 플라톤은 어때? 이데아적인 이제 이러한 개념을 많이 갖는 거지. 이데아가 뭐지?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부분에 많은, 그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태어난 배경이 그런 거야. 응? 그래서 플라톤 하면은 그치? 이데아론적인, 그치? 이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그치? 꼽는 그런 철학자라고 봐야지, 그치? 맞나?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데아 이상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개인일까? 국가일까? 국가겠지. 그치? 개인이 어떤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개인의 중점은 아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국가보다는 개인의 의미였었잖아. 인격적인 부분, 교양이 이런 것들. 그치? 왜냐면 그 사람의 현실이 그랬거든.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거든. 국가까지 올라가서는 이 범주가 안 됐던 거지. 그치? 근데 플라톤의 경우는 사는 게 잘 사니까. 주변 사람 다 사니까. 그치? 그러면 이상적인 걸 생각을 했고, 이상적인 이데아라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을, 그치? 국가론이라는 이러한, 그치?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국가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국가론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교육 방법, 이제 교육 목표를 얘기하자. 이제 교육 목표를 얘기하면, 아무래도 엘리트, 봐봐, 엘리트. 엘리트 교육을 받은, 통치자들의 지배를 통한,
국가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거야.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수단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교육의 목표는 이거였던 거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용기, 절제.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정의의 덕이라는 이 덕을 실현하는 거야. 이걸 사주덕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교육 방법은 옆에다 필기 좀 해봐. 그리고 이제 표준할 것도 보게. 3단계 교육. 신체 교육. 그리고 인격 교육. 그 다음에 지적 교육. 이 세 단계 교육 방법을 얘기해. 그리고 플라톤 하면 동굴의 비유, 요거를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 동굴의 비유라는 얘기까지, 자, 여기까지 스미 좀 얘기해 줄게. 응? 교육 철학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여기서도 얘기해야지. 그런 거에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생애와 어떤 생각을 보면 태어난 어떤 배경이, 그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렸을 때 그 배경들이 어떠니, 나이 먹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 그치? 그래서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떠니, 나의 배우자를 만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막 그래서 집안이 업앤다운이 있는 집이 있잖아. 그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그치? 평범하게 산 집에 사람을 만나는 게 큰 복이야.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안정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보면, 그치? 공무원 직업은 되게 좋은 거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공무원 직업, 선생님 직업,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게, 그 자녀들이 자라는 성장이 이게 안정된 면들이 많잖아. 그렇지 않고, 사업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어떠니? 그치? 잘 살 때도 잘 살고 못 살 때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좀 안정된 맛이 떨어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치? 좀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치? 변칙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들의 어떤 사상을 보면, 그치? 그들의 태어난 배경을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플라톤의 경우는, 그 왕족의 한 집안이었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었던 거지.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얘기 좀 해보자. 이게 뭐지? 이거 이런 이야기 아니니? 동굴이 이렇게 있어. 응? 이제 동굴이 있는 거야. 동굴이? 근데 동굴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사람들이 딱 발목을 묶어서 고개도 딱 묶어놓고 앞만 보게 딱 해놓은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이제 하나 폈어. 모닥불을.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들이 이 모닥불을 통해서 이 벽면에 어떻게 될까?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야. 그치? 벽면에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잡혀있는, 딱 이렇게 발목이 잡혀있고 고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 벽만 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느 것밖에 없는 거야. 이 그림자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림자에 비춰진 형상들이 전부 다
이들에게는 모든 세상인 거지 다. 맞지? 근데 그러던 중간에 이 발목에 묶여있던 사람 중 하나가 탈출을 한 거야. 탈출을 해서 동굴 바깥으로 이제 기어 나간 거야.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바깥엔 어때? 태양이 떠서, 그치? 그리고 나무도 있고, 그치? 새도 있고, 이것과는 다른 세상이 전개되어 있더라는 거야. 현상들이 있는 거지, 현상들이. 그치? 그림자와 현상은, 그림자는 비춰진 모습들인 거고, 현상은 어때? 실제 있는 사물들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쫙 돌아와서 이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원래 어떻게 보면 또 본질도 아니야.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새나 나무나 막 이런 것들, 태양들이 있어가지고 이것과는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 거야. 왜? 자기가 본 세상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 나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 외에는 다른 현상들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교육이라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철학자. 누구? 철인인 거야. 철인 정치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철학자. 그치? 그래서 세상에서는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데 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철학자, 철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거니? 지배계층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 좀 먼저 풀어줄게. 뒤에 심화 문제, 기출문제 봐. 기출문제 중에서 8번 문제 좀 봐봐. 8번. 8번 문제 읽어봐봐. 동굴 속에 묶여서 동굴의 벽만을 볼 수 있게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고 그들 뒤로는 동굴 밖을 지나는 장벽이 쳐져 있다.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들을 보고 있으며 그것들이 실제라고 여긴다. 이들 죄수 중 한 명이 족쇄에서 풀려 동굴 밖 사물의 진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는 매우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고 비록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죄수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플라톤. 동굴의 비유, 그치? 그럼 1, 2, 3, 4번 중에 누가 플라톤이야? 1번,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면 연속조선은 존 뒤 얘기야, 뒤. 2번, 교육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이데아 나오지? 이데아는 누구야? 플라톤 아니야, 플라톤? 2번이 답인 거야. 3번은 참된 교육의 진리를 인식할 때 방해되는 4대 우상을 파괴된다. 베이컨 우상론에서 나오는 거야. 4번 인간의 정신은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 로크 이야기야. 로크. 그치?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 얘기하는 거지. 플라톤. 그치? 한 문제 더 풀어. 자, 9번 문제 가서 플라톤은 이데아에 이르는 과정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분선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이성이 깨달음에 해당되는 인식의 대상은 뭐야? 여기 봐봐. 요거 뭐였지, 여기?
형상, 그치? 형상이었잖아. 4번 답이 돼야지. 형상, 그치? 그림자의 반대적인 입장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쪽으로 결정이 돼야 돼. 맞나? 근데 여기 이데아가 태양을 이데아라고 그러는 거야. 이 태양이 이데아인 거야. 태양은 이데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플라톤 하면은 여기 동굴의 비유까지 정리하고 있어야 돼. 응? 이게 됐나? 자, 그러면 보충 자료로 오자. 보충 자료에서 플라톤 한번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원론, 이데아와 현실, 사주도, 전제, 용기, 지혜, 그리고 정의, 기초교육, 2년간 신체, 군사교육, 10년의 수학교육, 5년의 변증법. 이런 건 됐고, 요거, 교육방법, 요렇게. 신체교육, 인격교육, 지적교육, 그치? 3단계 교육방법. 오케이, 됐나? 플라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면 돼. 자, 잠깐 쉬었다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자. 근데 여기 봐봐. 서양 교육사는 동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와 다르게 좀 자세하게 해. 여기 이쪽 파트는 좀 문제 주제 많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좀 해줄 테니까 그 얘기 잘 듣고 정리해. 잠깐 쉬었다 했어.